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드디어 대선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선도 특집 방송입니다. 지금 시장이 관세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런데 수급이 쏠리는 종목은 딱 하나입니다. 5년에 한 번 오는 이 대선이 3년, 2년 반 만에 되게 빨리 왔어요. 자, 그래서 그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 대선주가 그나마 지금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금들이 전부 대선주로 오면서 관세 때문에 수익 내기 어려웠던 부분을 대선주가 구원투수로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대선만 7번을 겪었습니다. 7번의 대통령을 다 뽑았는데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주가가 대통령이 될 사람을 알려주는구나. 제일 많이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는 종목을 보유한 그 분이 항상 대통령이 됐더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틀렸어요. 왜냐? 차트를 보면 알거든. 누가 대통령이 될 건지 박빙이다 그래도 주가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이재명이 독주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국힘에서 이제 VS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국힘에서 김문수가 됐던 홍준표가 됐던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이재명이 관련주 중에 인맥주는 지난 4개월 동안 1600%가 올랐어요.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남은 2달 동안 타이트하게 갑니다. 자, 요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쭉 흐름을 적어놨는데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쭉 나오잖아요. 핵심은 뭐냐? 요거잖아요. 박근혜 탄핵될 때 문재인 관련주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요때 어떻게 됐냐면은 원래 문재인 관련주들은 박근혜하고 문재인하고 붙었을 때, 오리지널로 붙었을 때 이때에 문재인 관련주가 좀 별로였어요. 세력이 별로 안 탔어요. 그랬대 뉴페이스로 안철수가 등장을 합니다. 안랩이 그때 안철수 연구소였어요. 이름이. 이게 800%가 갔어요. 여기 지금 400%가 됐는데 그거는 딱 그때만 가고 전체적으로 800%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세상은요, 주식시장은 뉴페이스를 좋아해요. 뉴페이스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박근혜 탄핵됐을 때 문재인 관련주가 올라간 게 아니고요, 안철수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주식시장은 구도가 아가방 컴퍼니 대 안철수 연구소, 안랩 이런 구도였어요. 아가방 컴퍼니하고 안랩 이 구도였지 우리들 제약 구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017년 5월 달에 대선이 열렸죠. 5월 달에 대선이 열렸는데 그러면 5월 초에란 말이에요. 5월 초에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 달하고 4월 달하고 2달 동안 해가지고선 안철수 관련주의 안랩이 200%가 올랐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제 결론 이거예요. 윤석열이 탄핵됐죠. 그리고 이재명이 관련주가 이제 독주체제를 갖추는데 문제는 이재명 인맥주는 1600%가 올랐어요. 오리엔트 전공 요게 대장인데 이미 1600%가 올라서 끝났어요. 10배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물론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고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12월 그때 계엄이 열렸을 때가 3일인가 4일인가 그랬죠. 그때여죠. 12월 3일날 하고 4일부터 이제 상한가를 갔죠. 그러면 4월 4일날 11시에 끝났잖아요. 제가 끝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4월 4일 11시가 되면 끝난다고. 자, 그래서 4월 4일 11시부터 이제 어떻게 되기 시작했어요? 인맥주인 오리엔트 전공은 급락을 하고 이재명 정책주가 올 일제히 상한가를 갑니다. 즉 무슨 뜻이에요? 이제 오리엔트 전공 같은 인맥주에 들어갔던 수급이 빠져나와서 새로 시작하는 이재명 정책주로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힘에서는 경선 때까지는요, 김문수하고 홍준표하고 경선을 치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문수가 지금 이쪽에서는 1위래요. 전체적에서는 2위고 그 다음에 홍준표래요. 홍준표가 4위인가 5위인가 그렇고 중간에 저기 한동훈이가 있죠. 근데 한동훈이는 국힘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탈당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빼고 그 다음에 김문수하고 홍준표하고 둘이 경선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이재명이랑 붙겠죠. 근데 이거예요. 김문수하고 홍준표는 언제까지 오르냐? 경선 때까지만 올라요. 경선이 딱 끝나가지고 김문수가 되던 홍준표가 되던 둘 중에 하나가 되면 김문수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홍준표 관련주는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건데 김문수 관련주도 조금 오르다 말고 떨어져요. 왜 그러냐? 이때도 그랬어요. 윤석열하고 홍준표하고 경선을 붙었단 말이에요. 국힘에서 그때. 근데 윤석열이 압도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는 그때 정말 치열했어요. 비등비등했어요. 제가 그때도 똑같이 홍주식을 했었으니까 아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2달 동안의 시나리오는 요렇게 된다 이겁니다. 즉
정책주하고 국힘 거를 시속 게임을 하면은 경선 때까지 김문수 인맥주, 홍준표 인맥주예요. 이재명이는 정책주예요. 그래서 파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돼요. 한 번 오르고 두 번 오르고 세 번 오르는데 한 번 지금 올랐죠? 그러면은 요 눌림자리에서 우리는 공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눌림자리, 두 번째 눌림자리, 그러면 끝이에요. 세 번째 눌림자리 들어가면은 죽어요. 이때는 이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반 정도라고 봅니다. 두 달까지 안 가요. 한 달 반 정도인데 파동이 3파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이 요 준비를 해야 될 때다 이거예요. 잘못하다가는 또 여러분들 고점에 잡아요. 상따하다가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가느냐? 제가 대선주만 이명박 되니까 20년 전이에요. 20년 동안 대선주가 전문이었어요. 5년에 한 번 하는 제 친구도 있어요. 딱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겠거든. 그러면 그 종목에만 베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많은 대선주가 올라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왜 이렇게 많은 대선주가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계속 가느냐? 시장에 주도주가 없어요. 관세 때문에 시장이 박살났어요. 그래가지고 다 멘탈이 터져 있는 상태인데 마침 주도주가 이게 대선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선주를 했던 사람들은 몰랐던 사람들은 모를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홍주식에서 대선주 할 때마다 이렇게 역사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 최고로 이 손실난 부분을 복구할 수 있고, 그렇죠? 관세 때문에 떨어진 것을 복구할 수 있고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그 찬스가 지금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홍주식과 여러분이 같이 하시는데 제가 요거를 다시 또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대선주 추가 이렇게 딱 써가지고선 주간 리포트를 만들어서 또 다시 보내드립니다. 왜냐? 대선주가 지난 금요일날 나오자마자 준비를 하고 있었죠. 준비해가지고 딱 있다가 11시 딱 되니까 오케이 이대로 나가 이래서 요렇게 디자인을 딱 해가지고선 내보내는데 요게 월요일날 오늘 돼서 바뀌었잖아요. 대선주는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날도 상한가를 금요일도 가는데 오늘도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 타점이 타이밍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진 것을 추가시켜가지고선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께 또 보내드리는 겁니다. 끝내주죠?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예요. 봐요. 3월 넷째 주, 셋째 주, 둘째 주 매달 2월달도 주간 리포트, 1월달도 주간 리포트. 자, 그래서 4월 둘째 주도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보세요. 제가 다시 자 보세요. 1월 셋째 주 때도 1월 셋째 주, 넷째 주, 2월 달에 뭐가 최고로 유행이었어요? 로봇 관련주예요. 그 종목들이 다 100%씩 올라갔잖아요. 그거를 그때예요. 이렇게 딱 1월 셋째 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 이런 종목 다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간 리포트에 나오는 종목이 거의 확률이 이번에는 이미 100%가 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너무너무 강력한 테마가 왔기 때문에.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대선주라고만 문자에 써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요것도 얼마예요? 또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 공짜예요, 공짜. 대선주라고만 문자에다가 딱 써서 보내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빨리 신청을 하셔야 빨리 받아봐요. 대선주 특집이에요. 꼭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잘 봐요. 지금 정책주가 이재명 정책주가 꼭 이재명만의 정책주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정책주는요, 누구의 정책주가 아니고요, 그냥 정책주, 대선 정책주로 보입니다. 그렇게 분류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어요. 왜냐면 꼭 이재명이가 아니더라도 이재명이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대통령 될 확률이 제일 높다고 쳐요. 저기 지지율이 높으니까 지지율로만 일단은 이제 가늠을 합시다. 그러면 지지율이 1이야. 그래서 요 대선 정책주가 이재명 정책주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왜냐? 자, 윌비스라는 종목을 봐요. 윌비스. 이 종목은요, 한때 한동훈 관련주였습니다. 왜냐? 한동훈이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차기 후보라고 이렇게 다음 대권 주자다 이렇게 가지고 막 이렇게 추켜 세우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나왔던 정책이, 자, 우리나라가 항상 심각한 게 뭐예요? 일자리. 그 다음에 심각한 게 뭐예요? 저출산. 이 두 가지는 누가 되더라도 무조건 나라에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급심한 문제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일자리하고 저출산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해결이 되면은 더 이상 테마주가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니까 이번에도 울고먹고,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5년을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고 해요. 일자리하고 저출산이 해결될까요? 그때라고? 됐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안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 비관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냥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또 나온다고 칩시다. 이재명이가 이제 끝나고 또 누구 A씨가 나왔어. A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된다?
또 정책주로 또 올라갈 거예요. 예. 왜냐? 우리나라가 일자리하고 정책주를 이걸 해결을 하지를 여러분 5년 있으면은 지금보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요? 나아지겠죠. 왜냐? 이번 판에 대선주로 돈을 벌 거니까. 하지만 일자리나 저출산은 해결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자리 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저출산 관련주를 봐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것부터 해결하겠습니다. 막 다 그럴 거예요. 나오자마자 또 일자리하고 저출산. 그래서 일자리 중에 윌비스를 대장으로 본다 이거예요. 물론 동전주예요. 동전주부터 출발을 했는데 자 특히 이렇게 하한가를 보냈습니다. 하한가. 예. 하한가를 보내가지고 주가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놓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한가가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나오면서 끌어올리고 있는데 오늘도 상한가가 나오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지금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확 떨어졌다 올라가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하고 비슷한 패턴이 예전에 초전도체 기억나세요? 바로 CCS예요. CCS가 이때도 이렇게 해서 하한가를 보냅니다. 이때 급등을 한번 쭉 줬다가 쭉 떨어뜨려 놔가지고 하한가를 빵 보내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상한가를 또 보내요. 네, 그러더니 그 길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길로 쭉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상한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방 나오면서 쭉 올라가요. 이렇게 올랐다가 1차 눌리고 2차 나오고 눌리고 3차 나오고 1차, 2차, 3차 나오고 그 다음에 끝났죠. 그 다음에는 반등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끝. 이렇게 된다고. 이게 봐요. 딱 이때서부터 여기까지 뭐예요? 40일입니다. 40일. 제가 그래서 물론 이제 끝에 이제 한 방 더 쳤기 때문에 총 횟수는 60일이지만 똑같다니까요. 60일 지나면은 대선이 끝나요. 40일 정도에서 길어야 50일 정도면은 주가는 이제 다 반영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1차, 2차, 3차 이렇게 물론 눌리는 타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 반등은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온다. 괜히 잘못해서 꼭대기에서 사지 말라고 지금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눌림목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윌비스, CCS하고 또 같은 패턴이 나왔길래 딱 찍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확한 타이밍. 이것은 항상 내일도 갑자기 또 상한가가 간다든지 아니면 또 내일 음봉이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바뀔 수 있죠. 그 바뀌는 것을 여기다가 주도 테마에다가 시나리오별로 적어놨습니다. 시나리오별로 타점을 딱 찍어놨으니까 요것부터 꼭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주식이 또 먼저 받아보시고 특별 이벤트를 준비 중이니까 바로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